위험한 트랜스워킹, 외계인 볼츠만, 5편. 피살자의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단서가 없었다. 피살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35세의 팀 그리피스, 주변 인물로서는 은행원인 피살자의 약혼녀인 마르사,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는 약혼녀 마르사의 아버지, 피살자와 고교 동기인 카센터 주인 마크 에반스, 피살자와 업무상 갈등 관계인 부동산 회사 사장 등 FBI는 이들의 당일 행적과 통화 내역 등을 조사했고, 이들에 대해서 차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살자 팀과 그의 약혼녀 마르사의 고교 동창인 마크 에반스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는 사고 현장 부근의 작은 마을에 있는 조그만 곳이었다. 김 박사와 제임스도 FBI 요원들의 참고인 조사에 동행을 자청해서 같이 따라 나섰다. 기름 묻은 작업복 차림의 마크 에반스는 순박하고 성실한 인상의 젊은이였다. 그와 조사반 일행은 정비소의 사무실에 둘러앉았다. 그날 저녁, 팀이 자기 농장에서 사용하는 픽업 트럭을 몰고 와서 제가 배터리를 교체해줬습니다. 그 전날 전화가 와서 저녁 때 수리하러 오겠다고 미리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날 팀 그리피스가 여기 도착한 시간이 몇 시였죠? 오후 7시 15분이었습니다. 7시에 오기로 약속했는데 조금 늦었더라고요. 그렇게 늦게까지도 정비소 문을 엽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모두 퇴근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직원 2명은 6시에 퇴근하고 정비소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팀은 저와 고교 동기지만 원래 우리 고객이 아닙니다. 전날 전화가 와서 저와 할 얘기도 있고 마침 농장에서 쓰는 트럭에 배터리도 갈겠다고 7시에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소 문을 닫지 않고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도착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팀이 도착하자마자 우선 배터리부터 교체했습니다.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간단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앉아서 같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고 그와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에반스는 말하기가 곤란한지 계속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었다. FBI 요원이 윽박지르는 말투로 다시 물었다. 이봐요, 빨리 말해봐요. 두 사람이 혹시 또 언쟁을 벌인 건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당신이 피츠버그 시내에 있는 팀 그리피스의 변호사 사무실에 불쑥 찾아가서 두 사람이 크게 다툰 일이 있지요. 저는 마르사가 팀과 결혼하는 게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팀이 캐롤이라는 나이트클럽 여가수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팀이 아직도 그녀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르사의 결혼이 불행해질까봐 상심이 컸고 무척 걱정이 됐습니다. 당신은 마르사와 사귄 적이 있지요. 사귄 것이라기보다는 몇 년 전에 제가 마르사에게 청혼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녀의 이상형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날 사무실에 가서 마르사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마르사가 선택한 건데 제가 어쩌겠습니까? 저는 팀에게 캐롤과의 관계를 당장 정리하지 않으면 마르사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팀은 남의 사생활에 간섭한다고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로 큰 소리로 다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가 당신을 찾아오게 된 겁니까? 혹시 당신이 그걸 구실로 협박해서 불러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배터리를 갈고 나서 자리에 앉자마자 팀은 먼저 이런저런 변명을 장황하게 늘어놓더군요. 아무튼 이제는 캐롤과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기로 했으니 마르사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하러 왔다는 말이군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전부 비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면 그녀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약혼녀의 아버지가 피살자 딸의 결혼에 반대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까지 소문이 났다면 벌써 마르사도 알고 아예 약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팀의 평판과 성격이 안 좋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팀에게서 그 밖에 다른 건 없었나요?
도중에 팀에게 휴대전화가 걸려와서 사무실 밖에 나가서 10여 분 통화하고 들어온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간 시간은 몇 시였나요? 그러니까 8시가 거의 다 됐던 것 같습니다. 팀이 통화를 끝내고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그럼 가보겠다며 바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문을 닫느라고 5분쯤 걸렸는데 사무실 전등을 끌 때 벽시계를 보니까 8시 정각이었어요. 정비소 문을 닫고 나서 어디서 뭘 했지요? 늘 하던 대로 제 차로 퇴근하면서 중간에 편의점에서 캔맥주와 샌드위치를 사서 혼자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TV도 안 켜고 맥주만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이 근처에 UFO가 나타났다는 것도 다음날 아침에야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만난 사람이 없었다면 당신의 알리바이는 증명할 수 없겠군요. 사건 현장은 이곳에서 차로 불과 10여 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란 말이에요.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이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당분간 경찰의 주변 감시가 있을 거예요. 그에 대한 조사를 마친 FBI 요원들이 돌아간 후에 김 박사와 제임스가 그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제임스는 마크 에반스에게 태블릿 PC를 보여줬다. 모니터에는 화면 가득히 동영상이 펼쳐졌다. 헬리콥터에서 촬영한 것인지 아래쪽에 웬 자동차가 길가에 서 있는데 차에서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이쪽을 올려다보는 장면이 나왔다. 거리가 아주 가까워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제임스가 화면에 나타난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화면을 잘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혹시 누군지 알겠어요?